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국제 유가까지 출렁이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낮아지면서 휘발유, 경유 가격의 인상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요즘 기름값 참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2월 둘째 주에 1,442원으로 사실상 바닥을 치고 난 뒤부터는 10주가량 계속해서 연속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국 평균보다도 기름값이 높기 때문에 이미 휘발유 값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고요. 많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기름값 오르는 부분들 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2월 둘째 주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보면 2달여 만에 휘발유가 100원, 경유 역시 90원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동결됐던 LPG마저 이달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에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런 발표를 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원유가 많이 있다, 재고량이 네. 많다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떨어졌어요. 아.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건데 왜냐하면 사실 이란을 제재하면서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원유를 수입하다가 수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가 미국이 지금 원유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많이 풀 수 있다. 그리고 텍사스산 원유를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약간 원유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약 보합세인데 얼마든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제 유가가 특히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 간의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이란산 석유 수입이 끊긴 영향이 클 겁니다.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그래서 김 교수님, 실제로 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이미 작년 8월 달에 1차 제재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1차 제재 때는 금과 귀궁속에 관련된 사항들이었고 그로부터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2차 제재로 이란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8개 국가 같은 경우는 한시적 예외 조치가 있었는데 그 예외 조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지됐고 결국 그 결과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원유 수급 차질은 당장 악영향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최 교수님, 우리 예. 정부도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물량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기업들도 이미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18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났고 이미 이제 5월에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는 좀 연장하길 바랐었고 연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관계자들이 가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이 그걸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현재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현황을 보면요. 계속 줄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전체 원유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UAE나 이런 데로부터 원유 수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 문제를 살펴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입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실제로 사우디 쪽에서도 이 수출량 확대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오페크에 요청을 했어요. 수입량을 좀 확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유를 더 많이 좀 뽑아달라 석유를 그런 기름을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오페크는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 에너지청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텍사스산 원유를 한 10% 정도 늘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란 제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타격 그리고 미국의 그 친근한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여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경질유인데요. 나프타 함량이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국내 기업들도 선호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산 초경질유 도입 비중도 50% 절반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교수님, 만약에 다른 초경질유를 들여온다고 쳤을 때 나프타 함량 미달에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러면은 분명히 우리 업계로서는 손해를 보겠죠. 네, 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이 초경질유 같은 경우는 여기 나프타 함량 비율이 70에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나프타 함량이 12%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니 이 이란산 원유를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오죽하면 나프타에 대한 이 실질적인 직접 수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지금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곳이 SK 인천석유화학, 현대케미칼 그리고 하나토탈 이렇게 세 곳인데요. 지난해 말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을 한 데다가 실적 부진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 교수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김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프타가 많이 들어있는 원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초경질유라고 하는 것이. 근데 초경질유에서 나프타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뭘 주로 만드냐면 전자제품, 자동차 내장재를 만들고 옷이나 신발 만드는데도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란산 원유에 이 부분이 함량이 많고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6 정도가 배럴당 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면 훨씬 더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프타 함유량도 적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다 보니까 결국은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이 생산하는 제품에도 이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신발이든 아니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든 이런 부분에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만큼 또 생산 비용에 투자가 될 것이고 투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에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이런 분위기면 이 상승세인 국제유가를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업계로서는 분명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름값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유가에 아직까지 반영된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2, 3주 후에 국내 유가에 반영이 되는데 김 교수님 이제 5월 달에는 휘발유 값이 1,500선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전국적으로 1,500은 넘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00은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고 나서 그것이 바로 휘발유 값이라든지 경유값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유가에 대한 정세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서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 교수님, 이 국제유가 상승분에 유류세 조정까지 되면 소비자들 부담은 또 더 커지겠어요. 그렇죠. 7일 되면 이제 그 유류세 인하분이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15% 유류세를 좀 절감을 해줬잖아요. 네. 세금을 15% 깎아줬는데 이게 7%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당장은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로 줄이게 되면 약 한 65원 휘발유 가격으로 하면 그 리터당 65원 정도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서민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을 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이제 제품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이제 유가는 계속 오르
오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500원대 심지어는 1,600원대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알뜰 주유소를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입을 좀 다변화시켜서 싸게 원유를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찾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미국과 적절히 협조해서 미국산 텍사스산 원유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는 업계나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단기적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네. 정부가 대응을 뭐 빠르게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이 알뜰주유소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유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내놨지만 그게 네. 실제 우리 소비자들의 체감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로 나타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지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9월부터는 이조차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분처럼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인상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대책을 내놓은 건데 중장기적으로 이란산 석유 파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 다른 정부의 대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예. 정부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다 동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알뜰주유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사실 정유업계들이 이게 투명하게 정말 그 원유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름값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조금씩 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오르면 그냥 팍 많이 올리고.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정유업계들이 제대로 정말 원래 국제 원유 가격하고 실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를 때와 내릴 때 어떤 개입하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일정 부분 정유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절감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늦게 반영된 가격을 기름값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는 유가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정말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유업계가 제대로 정말 국제 유가의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의 대응 방안도 방안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김 교수님, 지금 미국의 조치에 이란이 강력하게 받아치고 있어요. 네,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NPT를 탈퇴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산유국의 원유 수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또 다른 단경 개치를 보이고 있는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연대 가능성 등을 내비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란에 대한 이 제재 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원유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 산업계에 대한 조치들을 정부가 보다 발빠르게 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쉽게 뭐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내적으로 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으로서 오펙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국내 사태에 저렇게 문제에 빠지게 되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고 물론 제재도 필요하지만 제재하면서도 일정 부분 또 타협할 수 있는 협의의 정신들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국 오펙 회원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사실 이 두 나라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오펙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산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럼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증산을 빨리 나설 확률은 낮다고 봐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적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결국은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도 좋은 사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파장 김병민 교수 그리고 최진봉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